박사님, 네. 예전에 제가 심리학에서 남근 선망이라는 네. 단어를 프로이트가 제기한, 프로이트, 예, 맞아요. 프로이트가 제기한. 여성이 남성을 이렇게 부러워한다는 그런 이론 같은데. 그쵸. 프로이트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남자들이 권력을 다 가졌었잖아요. 프로이트 시대에는. 네. 여자들은 사실은 조선과 크게 다르지 않았고, 그러면서 그 남자들이 권력을 갖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남근에서 온다라는. 근데 사실 제가 네. 남근 선망이라는 단어를 딱 접하면서 상당히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쵸. 저는 무슨 말이야? 말이 안 되는 말이야. 이렇게 네. 배울 때 생각을 했었는데.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기분이 안 좋죠. 안 좋고 사실도 아니고, 근데 이분이 이제 정신분석학의 아버지고 심리학의 아버지긴 하지만 그도 사람이었고 자기 성장 환경에서 이런 이론을 내올 수밖에 없었던 거거든요. 사실 프로이드 시대 때는 아직 성의학이나 아니면 성심리학이 자리를 안 잡았던 시대잖아요. 그렇죠. 이게 막 생성되고 만들어지는 네. 시기이기 때문에 어떤 단어도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약간 놀라웠어요. 남근 성망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네, 그러니까요. 근데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오히려 남자들이 여자들을 더 부러워하는 것 같은데 제 입장에서. 그러세요? 어떤 점이? 이쁘잖아요. 감사합니다. 일단 포용을 많이 하죠. 포용도 많이 그리고 하고. 아무리 어떤 스트레스 다 바다처럼 이렇게 받아낼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감정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 프로이트가 이제 그런 식으로 이론을 주장을 하고 사람 움직이는 기본적인 동의는 뭐 성욕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 이론적인 틀로 히스테리 환자를 많이 치료를 하기는 했는데 다 맞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같은 의사인데 이제 여자 의사가 카렌 호나이라고 있어요. 아, 네. 20세기 초반에 이제 의사가 되신 분이세요. 그분이 본인이 이제 관계에서의 갈등과 불안과 이런 것들 때문에 스스로 그 정신분석을 받다 보니 프로이트가 얘기한 거 가지고 자기 상황이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계속 반박을 했어요. 권력은 남근에서 오는 게 아니라 사회 구조가 여자들을 꼼짝달싹 못하게 묶어놨기 때문이고, 그리고 이분은 처음으로 여자에게 의학 교육이 금지되어 있던 시대에 1906년에 처음으로 자기가 의대를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의사가 되시면서 그 반리가 되신 거죠. 몸으로 뚫고 나갈 수 있어 하니까 되는데 뭐가 안 된다는 얘기야. 그렇다면 내가 이 이론을 다시 써보겠다. 뭐 프로이트 남근 선망, 자궁 선망은 어때? 인간사의 가장 위대한 일은 자손을 번식해서 자기 DNA를 남기는 거잖아요. 최근에는 지능의 정의가 자기 개체를 보존하고 자기 DNA를 후손에 남기는 게 지능이라고, 궁극적인 지능이라고 정의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자면 호네의 말이 굉장히 급진적이지만 맞는 말이죠. 그래서 뭐냐면은 이제 이분이 성장하면서 아빠한테 굉장히 여성 차별을 많이 당했어요. 너는 딸이고 못생겼고 머리가 나쁜 것 같지는 않으니까 뭐 공부나 어떻게 해봐라. 존재를 인정을 받지 못한 거죠. 여자들이 교육도 제한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사회 진출도 안 되는 19세기 말 20세기 초였는데, 그러니까 아빠는 사랑을 안 주고 엄마도 아빠한테 종속이 되어 있고, 아빠가 나한테 사랑을 안 주면 내가 똑똑함을 증명해서 사랑을 획득하겠어.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의사가 되신 거예요. 거기서 이분이 애착관계 또는 갈등 관계, 그 불안이 올라올 때 그 관계에 대한 접근 방식이 사람마다 다르더라. 이거를 보신 거예요.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서 사랑한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 관계 안에서 여자들이 그런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존재를 확인받을 때가 그 관계밖에 없으니까. 예, 그 세 가지가 이제 신경증적인 방식인데 아주 좋은 방식은 아니죠. 그럼 왜 남자가 왜 여자를 이렇게 부러워했는가 생각해 보니까 네. 여자 몸에 네. 남자한테 없는 기관이 있어요. 그렇죠, 자궁. 그 자궁. 예, 그 자궁이 없기 때문에 남자들이 여자를 갖다가 많이 부러워하지 않았나. 그렇죠. 왜냐면 이걸 갖다가 네. 가질 수 있고 잉태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기관인데 네. 제가 진료를 할 때 자궁을 어떤 이유로 적출하고 난 다음에 오시는 환자분들이 있어요. 네, 이런 환자분들이 저한테 속 얘기 가끔 하거든요. 네. 근데 어떤 얘기 하시냐면 내가 여자가 아닌 것 같다. 정체성이 이제 혼란이 생기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프로이드가 한 말이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상관없이 여자들 입장에서도 네. 여자들이 자궁이 만약에 없어지면 본인의 여성의 성 정체성에 네. 문제가 생기더라 네. 하는 걸 갖다가 저는 임상에서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카렌 호나이가 그래서 자궁 선망을 얘기를 하면서 그럼 남자들이 그토록
문화적, 사회적 권력과 성취를 갈망하는 이유는 니네 애를 못 낳으니까 그렇죠. 거기서라도 갖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예. 예, 그렇게 이제 보신 건데 어쨌건 굉장한 통찰력이셨던 것 같고 그 관계 불안에서의 그 세 가지 패턴, 관계로부터 회피하고 접근하고 통제할 방식이 있다라는 것은 한국적 상황에 굉장히 적용이 잘 되는 통찰력이었던 것 같습니다. 불안이 있잖아요, 네. 박사님. 네. 심리학하셨으니까 이 불안이 여자 몸에 나타나기도 해요. 여자는 이래야 해, 여자는 이거 해야 해, 뭐 이런 그렇죠. 이렇게 정하고 네네. 이런 형태로. 지금 한국 상황에서 젊은 여성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하고 연애조차 안 하려고 하잖아요. 네. 그거 아닐까요? 이 결혼하고 연애하면 나를 없애야 되는 부분이 너무 많으니까 불안하잖아요. 한국의 전통 사회를 보면 네. 여자는 이렇게 행동해야 되고 어른이 오시면 깍듯하게 해야 되고 어르신들 나갈 때 신경 네. 와야 해, 또 밥상도 차려야 해. 이런 얘기를 갖다가 자꾸 들으니까 네. 여자 입장에서는 내가 자꾸 힘을 못 쓰게 되는 어떤 그런 결과, 내가 하고 싶은 걸 그렇죠. 못하게 되는 그런 그 욕구 불만으로 나오죠. 쉽게 말해서 이제 자기 검열을 계속 하도록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죠. 성 역할을 이런 식으로 딱 정의해놓고. 그런 불안이 쌓이는 곳이 저는 이 바로 골반인 것 같아요. 골반통이 심해지고 신경만 썼다면은 여기 아파요. 그치, 여자들 허리 아파요. 많이 아프잖아요. 허리도 아프고 예. 골반 쪽으로 이유 없이 아파요. 뭐 이렇게 네. 해서 오는 경우가 많고. 아, 예. 근데 제가 이제 환자들 보게 되면요, 되게 골반통으로 오시는 분들은 이게 급성이 아니라 만성. 만성으로. 만성.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갔다가 쌓이고 하다 안 되니까 만성적인 질환으로 나타나는 아, 거예요. 그쵸. 박사님. 네. 그리고 오늘 그림도 준비해 주셨다고 네, 들었는데요. 네. 부부 관계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나누다 보니 딱 떠오르는 그림이 있었습니다. 에드워드 호퍼 굉장히 좋아하실 텐데요. 뉴욕의 왕이라는 1932년 작품이에요. 예. 생체는 되게 강렬한데 네. 생체가 주는 강렬함이 따뜻함보다는 뭔가 회피하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남편은 신문을 보고 있고 부인은 피아노를 치고 있는데 서로 하는 일에 대해서 관심을 전혀 안 가져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양 사이드에 기둥이나 이런 것들이 좀 우울하고 쓸쓸하게 네. 만들어요. 부인은 보면은 뭔가 남편한테 아쉬움이 많은 것 같아요. 뭔가 말을 하고 싶어 하는데 대화를 단절하고 회피하는 거. 예, 신문을 읽고 있는데 이게 1932년 작품인데 요즘 우리 모습과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서적 단절을 보여주는 그림이죠. 요거 말고 이제 철학으로의 산책이라는 작품도 보면은 부부관계의 단절을 표면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그림들을 호퍼가 많이 그렸어요. 그래서 호퍼가 왜 이런 그림을 반복적으로 그렸을까? 그렇다면 이걸 우리 애착으로 번역을 해보자면 이거 혼자서 충전하기형 또는 회피형이겠구나, 에드워드 호퍼가. 그래서 그 사람의 히스토리를 살아온 내력을 봤더니 부인이 글을 많이 남겼어요. 과연 그랬던 거죠, 호퍼가. 예, 호퍼 그림에 나오는 대부분의 여자는 와이프가 모델을 했어요. 조세핀, 조라고. 그래서 조가 이제 일기랑 이런 기록들을 남겼는데 보면 남편은 너무나 깊은 우물 같다. 내가 돌을 던져도 그 돌이 우물 바닥에 닿는지조차 확인이 안 되는 그런 깊은 우물 같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보통 남편이 동굴 속으로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제 깊은 우물이었던 거죠. 호퍼 같은 경우에는. 보면 하나 또 특징이 건축적 구조가 두드러지지 않습니까? 다른 그림들에서도 그런데 공간 속으로 빛이 직사광선이 깊게 들어가요. 그런데 그 빛이 굉장히 쨍하고 색채는 화사한데 느껴지는 그림 전반의 정서가 고독하고 우울하고 소외감 같은 것들. 고독과 소외감을 드러내는 빛을 그렸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현대인들의 그 거리두기, 그다음에 회피형 애착, 혼자서 충전하는 형,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공감이 되시나요? 네. 그림들을 보면서 나도 저런 상황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네. 실제로 이제 부부가 충돌할 때 가장 흔한 패턴이 있을 수가 있는데 네.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말을 받아주지 않는 거죠. 남편이 이제 일을 하고 들어오셨을 때 나 정말 오늘 힘들었어 그러면 보통 아내들이 어떻게 대답을 하시죠? 나도 힘들었어?
나도 힘들었어. 난 더 힘들었어. 어떤 느낌이세요? 아유 나도 힘들었어, 더 힘들었어. 그럼 그다음부터는 지구멍을 찾아야지. 내가 뭐 그렇죠. 잘못한 게 있나? 그 혼자 충전하러 들어가셔야죠.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나 자꾸 생각을 하게 되고 있고 싶지 않다. 나가고 네. 싶다 이런 생각이 들겠죠. 남편 입장에서는 아예 말해봤자 소용이 없구나. 그러니까 얘기 그만하자. 대화가 주고받고가 되려 그러면은 이제 공감하고 그래 딱 공을 던졌는데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나도 힘들었어요. 이런 공을 탁 던지는 거거든요. 여자분들도 남편한테 보호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지만 일단은 공감을 해주시면 인간 대 인간으로서 남편이 힘들었어 그러면은 어떤 점이 힘들었는데 하면서 공감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죠. 너 힘들었어? 이거 어떤 일인지 알아? 뭐 이렇게 하면 남자한테도 네. 그 공감이 필요한 것 같아요. 남자들한테 절대적으로. 특히 공감이 필요하죠. 그 밖에 공감해서 들어주고 그래서 당신 대단한 사람의 이름은 남자들은 뭐고 다 받쳐요.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여자분들 다 명심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뭔가 할 말이 있구나. 뭔가 마음의 감정을 좀 풀어내고 싶어 하는 거구나. 감정을 먼저 받아주면 그 다음에 이제 이성적인 처리가 되는 근데 거죠. 사실 있잖아요. 네. 남자들이 가장 못하는 게 네. 감정을 받아주는 단어를 선택을 참 못하는 거예요. 단어가 없으시죠. 어떤 단어를 갖다 해야 되는지. 맞아요. 원활한 부부관계를 해서 좋은 네. 팁 좀 하나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감정을 명확하게 명명해주는 연습을 자녀들하고도 좀 하시고 부인하고도 좀 하시고 조금 네. 쑥스럽지만 하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요거를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당신이 하는 말을 들었는데 당신 요 말을 한 것이지 그러면 제대로 들었구나 확인이 되는 거죠. 제가 이제 계속 얘기를 했지만 내가 이렇다는 거를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얘기 잠깐 드리자면 결혼 초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 굉장히 긴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랬더니 남편이 저한테 자기야 남자들은 단순해서 그렇게 하면 처리가 안 되고 맛있는 거 잘해주고 칭찬을 많이 해주면 대부분의 문제는 해결이 돼요. 그렇죠. 정답지를 남편이 저한테 줬어요.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맛있는 거 잘 먹여주고, 네, 잘 재워주고, 네, 칭찬 그리고 많이 칭찬해주면 되는 예, 것 같아요. 남자들. 예, 딱 그렇게 정답지를 제시를 해주니까 제가 대응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설명을 해주시고 뭘 원하는지를 정확하게 받아주시고 사인만 이렇게 잘 맞춰주시면 혼자 충전하시는 분도 점점 동굴 밖으로 나와서 그러게요. 예, 우리 대화로 한번 풀어볼까요? 이렇게 솔루션 한번 가져와 볼까요? 이럴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네. 동굴 속에 있는 나를 동굴 밖으로 끄집어내자. 혼자 있으면 환자가 되니까 정신 건강도 신체 건강도 여성 건강도 원만하고 건강한 관계 인터랙션에서 이제 오는 것이니까 한번 잘 풀어가보자. 남편이 확인형인지 통제형인지 아니면은 이제 불안형인지 이런 것도 한번 관찰을 해보시고 그럼 나는 어떤 형인가 한번 해보시고 서로에게 정답지를 좀 주시고 그러면은 조금 편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네네.